5장에서는 이제 그 모집단의 분포를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정기 분포로 가정하고 모집단의 정기 분포에서의 모수인 모평균과 모분산에 대한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모평균의 추정과 검정에 대해서 보죠. 일단 그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분포, 여기서는 정기 분포라고 가정을 하지 않아도 뮤의 추정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 x2, xn이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분포로부터 추출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이라고 할 때 이때 이 확률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평균 뮤를 추정하자. 일단 우리가 추정의 문제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이 점 추정에서는 우리가 확률 분포,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점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모평균 뮤를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추정량은 우리가 x바를 쓴다. 뮤 헷, 그러니까 뮤를 추정한다 이 말이죠. 뮤의 추정량으로는 x바, 즉 표본 평균을 사용한다. 이 사실은 우리가 x바라는 것이 뮤에 대한 우리 앞장에서 얘기했던 그 추정량의 성질, 네 가지 성질이 있었죠. 비편향 추정량, 그 다음에 일치 추정량, 그 다음에 최소 분산 추정량, 그 다음에 충분 추정량,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분산 비편향 추정량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고, 또한 이것은 즉 분산이 최소이고 비편향 추정량, 즉 x바,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이 뮤가 되는 그런 비편향 추정량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일치 추정량이고 충분 추정량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평균 뮤에 대한 추정량으로는 표본 평균 x바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증명을 했었어요. 앞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4장에서. 그래서 그러면 추정량의 표준 오차는 n분의 시그마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네, 단지 시그마 제곱이 미지일 때는 표준 오차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때는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으로 s제곱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추정량으로는 s제곱의 루트를 씌운 s를 사용한다.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비편향 추정량이지만 s는 편향 추정량이다. 즉 바이어스가 존재한단 말이죠. S의 기대값을 구하면 시그마가 되지 않고 시그마의 플러스 어떤 편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S의 편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충분히 크다. 그러면 대략 우리가 30 이상이면 충분히 큰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오차를 추정하는 데에서는 루트 n분의 s를 쓰지만 이거는 물론 비편향 추정량은 아니지만 편향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다. 여러분 책의 중간쯤에 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씩 18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식이 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 되어 있는데 이건 s가 돼야 되겠죠. 미스프린트입니다. 우리 그런데 추정량이 주어지면 그 추정량에 대한
오차의 한계 및 신뢰 구간을 주어져야 된다. 이제 구간 추정이 문제로 들어가고, 또한 점 추정할 때도 우리는 오차의 한계가 반드시 표시돼야 되고 신뢰도가 표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오차의 한계 및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이 분포의 이 점 추정에 대해서는 분포가 그냥 모르는 분포이더라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뢰 구간이나 오차의 한계를 구하려면은 확률 분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일 때 이 뮤 해트 이퀄 엑스바에 대한 오차 한계 및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확률 분포,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다. 그리고 이때 모분산 시그마 제곱은 알려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조건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x바의 분포는 분포 이론에 의하면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 x바를 표준화시킨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을 우리가 z라고 하면, 이 z의 분포는 분포 이론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가 z의 2분의 알파보다 작게 될 확률, 정규 분포에서 양쪽 꼬리 부분의 2분의 알파를 떼어낸 가운데 부분이 1-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바 마이너스 뮤를 놔두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쪽에 곱하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따라서 x바 마이너스 뮤의 절대치 하는 것은 이건 오차가 되겠죠. 오차가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작게 될 확률이 1-알파니까 우리는 이때 이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우리는 이건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오차의 한계는 신뢰계수 곱하기 뭐라고 했죠? 표준 오차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표준 오차 똑같은 거죠. 신뢰계수 정규 분포니까 추정량의 분포가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에서 가운데 넓이가 1-알파가 되는 양쪽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신뢰계수가 z의 2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계수 곱하기 표준오차의 식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신뢰 구간은 바로 이 추정량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하고 빼고 한 게 바로 1-알파 곱하기 100%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예제 5.1.1을 보시면요, x바 표본 평균이 27,000원이었습니다. 뮤 해트가 즉 추정량이 표본 평균 라지 x바를 쓰는데 거기에 관측값을 대입한 스몰 x바가 이게 바로 뭐죠? 이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추정량 x바, 라지 x바에다가 표본의 관측값들을 대입시켜서 구한 것이 25개 학생들의 25명의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료를 조사해서 대입시켰더니 그걸 다 더해가지고 25로 나눈 값이 27,000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뮤 해트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그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그랬으니까 n이 25이고 시그마는 8,000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해가지고 25분의 루트 25분의 8에서 1,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이 90%인 신뢰계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모집단의 분포가 뭡니까?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알려져 있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정규 분포에서 90%가 되려면 양쪽 꼬리 부분을 뗀, 즉 한쪽 꼬리 부분이 0.05가 되는 실내계수의 값이 1.645죠. 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외워두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면 부록에 있는 표준정규 표를 보거나 또는 엑셀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645가 되고 따라서 실내계수 1.645 곱하기 표준오차 루트 25분의 8,000 이와 같이 해서 실내 구간이 구해지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때는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로 우리가 표본 분산 S제곱을 쓰게 되고 S 대신에 이 표준화를 시킨 S 대신에 여기 시그마 대신에 S를 집어넣은 X와 마이너스 이걸 슈턴트화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바꾸는 걸요. 루트 n분의 S, 즉 시그마 자리 대신에 S를 대입시킨 이거의 분포는 자유도가 n-1인 이 n은 표본의 크기 n이죠. n-화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바꾸는 걸요. 루트 n분의 S, 즉 시그마 자리 대신에 S를 대입시킨 이거의 분포는 자유도가 n-1인 이 n은 표본의 크기 n이죠. n-1인 t 분포를 따른다 하는 사실을 이용하죠. 그러면 이 t의 절대값이 양쪽 꼬리부 실내계수죠. 자유도가 n-1인 t분포에서 양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2분의 알파씩 되는 그 지점의 값. 그 다음에 이 t자리 대신에 이걸 대입시키고 양쪽에 루트 n분의 s를 곱하면 이러한 식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식이 1-알파가 확률이 되니까요. 따라서 오차의 한계는 역시 실내계수. 여기는 t분포를 따르니까 t분포에서의 실내계수 t 2분의 알파 n-1. 이 앞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표준정규분포에서의 실내계수 z 2분의 알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실내계수 곱하기 역시 표준오차는 루트 n분의 s가 되겠죠. 그렇죠? 루트 n분의 s. 역시 이것도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해진 거죠. 실내계수 곱하기 표준오차. 그러면 실내 구간 역시 추정량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의 한계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해지겠습니다. 이제 5.12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여라. 표본 분산 S제곱으로 추정을 하면 되겠죠. 평균을 추정하고요. 평균은 표본 평균을 구하는 식에 관측치 5, 4, 3, 4, 6, 8, 2, 7, 6, 5를 대입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가지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 같은 식으로 추정을 하면 표본 분산 S제곱이 구해지겠습니다. 모평균 뮤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추정하여라. 표준오차를 추정하여라.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 자리 대신에 S를 대입시켜서 이 표준오차를 추정하고요. 네 번째로 정균포를 따른다고 가정했으니까 S를 대입시킨 이 어디로 갔나요? 이거는 루트 n분의 s분의 x바 마이너스 뮤는 자유도가 9인 t분포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t분포 표에서 한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0.025
0.05를 2로 나눈 0.025가 되는 자유도 9인 때 위치해 있는 값을 차면 2.262가 되고요. 따라서 실내 구간은 실내계수 T분포에서의 실내계수 곱하기 표준오차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지 무슨 분포인지 알 수가 없거나 없으면서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면 이 S자리 대신에 시그마를 그냥 넣으면 됩니다. 다만 정규 분포라는 그 가정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시그마 제곱이 알려 있다면 x바의 분포는 여기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고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시그마 제곱단에 s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것이 바로 뭐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균포를 따른다. 즉 어느 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눠놨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고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 T분포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우리는 중식근간 정리에 의해서 바로 정규 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내 구간이나 오차의 한계를 구할 때 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정규 분포이면서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고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T분포를 사용하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정규 분포를 쓰게 되고 물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고 이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다면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른 정규 분포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똑같죠. 실내계수 곱하기 표준오차 루트 n분의 s 시그마가 알려져 있다면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제 5.1.3을 보시면 49명의 고수를 랜덤하게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n이 49라는 소리예요. 이게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니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고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죠.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시그마 제곱단의 표본분산 S제곱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평균 뮤에 대한 추정치는 표본평균의 값 10.4가 되겠고 추정값의 표준오차는 추정을 해야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루트 n분의 s로 추정을 하게 되고 49에 루트를 씌우면 7이죠. 7분의 루트 19.6 해서 표준오차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n이 충분히 크니까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xy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95%에 해당하는 실내계수는 1.96이 되죠. 양쪽 꼬리 부분의 넓이가 0.025가 되도록 자르면 가운데 넓이가 0.95가 되고 거기에 대해 해당하는 실내계수가 1.96이죠. 그러니까 1.96 실내계수 곱하기 표준오차의 추정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실내 구간을 구하겠습니다. 예제 5.1.4번의 경우는 뭐 어떤 겁니까? 빛의 속도를 측정한 자료인데요. 뉴컨과 미켈슨이 빛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가 거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가 주어졌을 때 일단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 5.1.1에 주어져 있는 자료는
190쪽에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탭을 이용해 가지고 그려놓은 히스토그램입니다. 엑셀을 이용해서도 이와 같은 히스토그램과 곡선을 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엑셀 프로그램 코드 해놓은 데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그 엑셀 코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제시되어 있냐면요. 뒤에 7장의 그 엑셀 코드 부분에 이것을 그리는 그러한 엑셀 코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304쪽을 보시면 그 정규 확률도를 그리는 엑셀 코드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하고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군요. 예, 이 히스토그램하고 정규분포 곡선이 그리는 방법에 대한 코드는 그 62쪽에 보시면 그 그리는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엑셀 코드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림 1.1은 5.1.1은 미탭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정규분포 곡선의 거의 히스토그램이 유사하니까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가정해도 좋겠다. 뭐 물론 약간 삐쭉 튀어나온 데도 있고 관측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자료들이 더 많이 관측된다면 이러한 부드러운 곡선 정규분포 곡선에 근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규 확률도는 보시면 이 직선 주변에 쭉 점들이 관측지들이 놓이면은 이거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이 실내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 점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정규 확률도를 보고서 이거를 자료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이나 정규 확률도에서 정규분포에 어긋난다고 할 만한 그런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그렇다면 표본 평균 x바의 분포는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되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는 t 분포를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기술 통계량을 구해놓은 게 여기 있죠. 엑셀을 이용한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기술 통계량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값들을 주어집니다. 이때 평균은 즉 x바는 27.75이고 표준 편차는 s 이꼴 5.08,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가 되겠습니다. 루트 n분의 s. 그럼 t 분포를 쓴다고 하면 전체 자료가 64개의 자료니까 요것은 이 표준 오차는 뭡니까? 이게 표준 편차를 루트 n, 루트 64, 8로 나눈 값이죠.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t 분포,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모집단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할 수 있으니까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고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 t 분포를 쓴다 그랬어요. t 분포를 쓰게 되면 부록에 있는 t 분포표에는 이 자유도가 63일 때의 값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99%니까 여기는 0.01을 2로 나누면 0.005가 되는 거죠. 이 자유도가 63인 T분포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엑셀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해보면 2.6561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T분포를 이용한 구간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의 추정치 27.75 플러스 마이너스 2.656 곱하기 표준오차 0.635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다면 굳이 D분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규분포를 쓸 수 있다 그랬죠. 뭐에 의해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실제로 이 99%에 해당하는 이 Z 실내계수의 값은 2.58입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2.65에 0.07이죠. 오차가 0.07이니까 그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용하면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규분포를 이용해도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극한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T분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면 둘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검정입니다. 이 가설검정에 대한 그 절차에서 우리는 모평균 뮤를 검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4장 말미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모평균 뮤에 대한 가설검정은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케이스, 정규 모집단이면서 모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 정규 모집단이 미지이면서 정규 모집단에서 모분산이 미지인 경우,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는 시그마가 알려져 있으면 시그마를 사용하면 되고 미지일 때는 시그마의 추정치로 표본 분산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평균 뮤에 대한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 x바를 썼으니까 모평균 뮤의 가설 검정에도 역시 검정 통계량으로 x바를 쓰게 됩니다. 그때 x바의 이 정규 모집단에서 모분산이 알려있으니까 x바 마이너스 뮤제, 왜 여기는 뮤제로 들어가죠? 귀무가설에서 뮤 이꼴 뮤제로라고 했으니까 귀무가설 하에서 이걸 계산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x바 마이너스 뮤 제로가 되는 겁니다. 대립가설은 세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였었죠. 그러면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는 것은 요 검정 통계의 값이 이 유의 수준 알파일 때 기강 마이너스 z 알파보다 작고 뮤가 뮤제로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기강력이 나타나겠죠. z 알파보다 클 때. 이때 여러분 주의할 점은요. 유의 수준이 0.05일 때의 실내계수를 찾는 건데 이게요.
여기는 그냥 알파입니다. Z 알파에. 그러나 유의 수준이 실내 계수가 1-알파인 경우에는 실내 수준이 1-알파인 경우에 실내 구간을 구할 때는 양쪽에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2분의 알파가 되지만 검정을 할 때 유의 수준이 알파이든 한쪽만 보게 되는 거고 한쪽만 보게 되니까 Z 알파를 보게 되는 거고 이때는 양쪽에 생기게 되니까 양측 기강력이 나와야 되니까 이때는 Z 2분의 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Z0는 라지 Z0는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보다 작거나 플러스 Z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하는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죠. 이거는요. 기강력의 모습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집니까? 이 전기 모집단에서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표준 전기 분포가 되고 미지일 때는 뭡니까? T 분포니까 여기가 검정 통계량의 이 기강력을 따질 때에는 Z 분포 이거는 표준 전기 분포를 사용한다 그래서 흔히 Z 검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T 분포를 사용한다 그래서 T 검정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제 5.1.5를 보시면은 표본의 크기 n이 12이고요. 표본의 크기 n이 12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통계사무소에서는 연평균 소득이 2,50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럼 뮤가 2,500이다 라는 것이 귀무가설이 되겠고 대립가설은 어떤 A시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차이가 있냐 없냐라는 걸 알아보자. 그러니까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귀무가설이 되고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A시의 연평균 소득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다 이렇게 했죠.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근데 모분산이 알려져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표본분산 S제곱을 이용한 검정 통계량 T0가 되겠습니다. 이 T0에서 T0에서 X바 자리 대신에 2800이 들어갔고 이런 뮤제로입니다. 귀무가설에서 주장하는 값 2500이 들어가고 루트 n 12 표준 편차 S 200이 들어가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은 5.196이고 기강력은 같지 않다 그러니까 0.05를 2로 나눈 이것보다 더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2.201보다 작거나 플러스 2.201보다 크거나 할 때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중. 근데 5.196은 2.201보다 크므로 H0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기각력이라는 것은 언제나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구한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n이 20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유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 거죠? probability X바 표본 평균이죠. X바가 얼마보다 클 확률이겠어요? 주어진 주어진 값 2,800보다 클 확률 구하는 거죠. 2,800보다. 이게 유의 확률이죠. 이게 유의 확률인데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T가 표준화시킨 게 T니까 T0가 얼마보다 5.196보다 클 확률. 요게 유의 확률입니다. 이게요. T0가 5.196보다 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0.000보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유의 수준을 5%라고 했으니까 유의 확률이 0.0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니까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또는 그 검정 통계량의 관찰값이 이 관찰값인 5.196이 2.201보다 크므로 H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5.196에 대한 확률 T0가 5.196보다 클 확률을 구해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 이 0.05인데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 따라서 기무가설 H를 기각한다. 이와 같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